오늘은 수염을 기르고 촬영을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처벌받게 됩니다. 먼저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보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드릴게요. 중개보수의 액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집니다.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매매의 경우에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1000분의 4, 즉 0.4%입니다. 따라서 5억짜리 매매를 중개했으면 200만 원만 받아야 하고 더 받으면 형사처벌도 받으며 나중에 반환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저 금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따라서 중개인이 달라고 한다고 다 주지 마시고요. 법에 정해진 범위 내인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중개수수료 조례도 찾아보니 전의 쇼츠에서 보여드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같이 되어 있어요. 전에는 일정 금액 이상에서는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0.9%의 범위 내에서 상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이 금액이 클수록 요율이 커져서 15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1000분의 7, 즉 0.7%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저는 금액이 크다고 요율이 커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세금과 유사하게 누진죄가 적용되는 것 같긴 합니다. 다음 쇼츠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상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전의 쇼츠와 연결됩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셔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중개사 자격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정답은 당연히 NO입니다. 대부분의 자격에 있어서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인해 그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다만 교사의 경우에는 일정 사안의 경우에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어도 그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성 관련 범죄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이 그 예이고요. 어쨌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히 아무 상관없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계속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요구되는 도덕성이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만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과 채권을 설명드렸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검색을 해보니 일단 안 한 것 같긴 합니다. 물건이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즉 물건은 타인의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물건을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지요.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지요. 주의하실 것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건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여 채무자가 그 요구에 응해야 비로소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물건과 달리 배타성이 없어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채권이 공존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지난번에 물권 법정주의 설명드렸고요. 물권은 점유권, 즉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 본권으로 나뉘고요.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뉘어집니다.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누어지고요. 용익물권은 말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고요. 담보물권은 담보가치를 취득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에요.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요. 복잡하니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도 있긴 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이 그것이지요.